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은 우덜법 연구회라고 불리는 우리법 연구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직 잘 정확하게 무슨 단체인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주제로 가져왔고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채널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격 시작하기 전에 지금 보시면 현직 법원장이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쓴 기사인데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조선일보도 점점 이 기사는 괜찮습니다. 이 기사는 괜찮아요. 조선일보 좀 이런 식으로만 계속 해주면 좋겠고, 지난번에 그 검사장이 부장검사가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봐야 된다. 조사해 볼만 한데 왜 안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내주셨고, 이렇게 사법부에서도 점점 목소리가, 양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구나라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더 큰 사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직 법원장이고요. 법원장 같은 경우는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위치죠. 판사 안에서도 좀 높은 위치인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를 했죠. 서부지법, 그리고 서울 중앙지검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 책임 없나 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의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사실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그래서 이거를 향해서 이제 영장이 안 나올 거다라는 게 이 보통 의견이었는데, 반전으로 이제 영장도 나오고 결국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이분이 그래서 누구냐 하면 임병렬 청주지법원장이에요. 사법연수원 15기고요. 엄청 높은 기수입니다. 이재명이 18기인가, 그렇죠. 이재명이랑 그 문형배가 동기죠. 18기로. 제가 오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이 문형배 과거 SNS 다 까버리는 그런 영상 여러분 오전에 올렸는데, 그것 좀 많이 퍼뜨려 주시고, 아무튼 지금은 임병열 청주지법원장님이에요. 뭐라고 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리셨는데,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라고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검찰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공수처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를 했고, 이거를 승인해준 법원조차, 판사조차 저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상황에서 검찰에 지금 이첩이 됩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을 하는데, 검찰은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한 건 다 무효고, 검찰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병열 이 청주지법원장님이 말하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백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라는 분이 공수처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한 글에, 여기에 댓글 형식으로 이 임 재판관님이, 이 법원장님이 다르신 거예요, 댓글로. 그래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에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한 데에서 지금 임 법원장님이 이제 제대로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름 기억해 두십시오. 임병열 청주지법원장님. 지금 이 사법 카르텔이 얼마나 심한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도 이것과 연관이 되거든요. 우리법 연구회. 정말 이상한 카르텔입니다. 우덜법 연구회라고 부르시면 되는데, 진짜 우덜식으로 법을 다 처리한다고 해서 우덜법 연구회예요. 이 우리법 연구회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아무튼간 앞에서 좀 이런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직 법원장이면 가장 높은 위치고, 사법연수원 15기면 엄청난 그 대선배거든요. 이러한 분이 목소리를 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조선일보가 좀 웬일로 이런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좀 앞으로 이런 기사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그 전한길 선생님 영상 300만 넘고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좀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네, 아무튼 이런 영향력 있는 분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법 연구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법 연구회가
과거서부터 사실 있었습니다. 정말 과거에서부터 있었고 사실 최근에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이나 뭐 어디서나 계속해서 말씀한 좌파 사법 카르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우파 시민들조차도 좀 느낌이 이렇게 확 오지는 않았습니다. 사법부는 당연히 공정한 기관이구나 라고 일반 국민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최근에는 정말 이 사법 카르텔이 좀 심하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죠. 이번에 그 공수처가 물론 내란죄 혐의 그 수사권도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법을 두고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체포영장을 청구했어요. 이상하죠? 서울중앙지법에 하면 되는데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죠. 거기에는요 누가 있었냐면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취임한 정계선 정말 이번에 윤 대통령이 기피 신청을 한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인데 정계선이 여기 서부지방법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은혁 이번에 민주당이 또 추천한 한 명이죠. 굉장히 논란이 많은 마은혁 이 판사도 서부지방법원에 근무 중이고요. 이 두 사람 모두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우리법 연구회인데 우리법 연구회는 사실 과거에 그 진보 성향의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모여서 만든 연구 모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진하게 진짜 법을 연구하는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5공화국 시절에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에 반발해서 창립이 되었다고는 합니다만 당시에 그 김종훈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이번 비서실장 강금실 법무부 장관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법 연구회 창립을 주도를 했고요. 일단 창립 목표는 자기들 말로는 법원 내 민주적인 토론 문화 형성, 진보적인 법 해석 연구 이런 거를 목표로 했고 또 여러 가지로 법원 내에서 굉장히 좀 개혁 운동을 펼치는 긍정적인 역할을 끼치기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문제가 많죠. 특히 참여정부 시절에 법원 내 주요 인사들이 바로 이 우리법 연구회 인사들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정권 교체가 되면서 좀 쇠퇴기를 맞긴 했습니다만 이걸 보시면 당시의 기사예요. 이것도 조선일보 월간 조선 2009년 9월의 기사인데요. 1988년 출범 후 대법관, 법무부 장관 등 배출했다. 여기 보시면 박시환, 강금실, 김종훈, 박범계. 여러분이 지금 아시는 그 박범계가 여기에요. 우리법 연구회 출신. 회원은 전체 법관 중에 3% 규모였는데 민주화 운동 세력이 이 우리법 연구의 모체, 그러니까 운동권 세력인 거죠. 박범계 여러분 아시죠? 그 민주당 박범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명단이 싹 공개가 됐는데 이 이후로 나온 게 없어요. 갑자기 숨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도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인물들은 앞에서 나온 박범계도 강금실도 여러분 아실 텐데 일단은 그 주요 인물은 역시 김명수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이 사람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이 사람이 안 친 사람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나온 것처럼 강금실 이게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범계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시환 전 대법관,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까지 있었고요. 헌법재판소장이 어떻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냐. 법무부 장관도 하는데 못할 게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전에 올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문형배가 지금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법 연구회 회장이에요. 지금 헌법재판소장을 우리법 연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 이정열 전 판사도 그렇고 김명수라는 사람은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전 대법원장인데 우리법 연구회 아주 주요한 회원이고요. 가장 진보적인, 가장 좌파적인 법관으로 평가받았던 사람입니다. 강금실이라는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 장관을 했었고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입니다. 문재인 참여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 역임했었고 사법 개혁을 아주 추진을 했었고 여성 최초로 법무부 장관이 된 인물이죠. 아무튼 김명수, 문재인 이 둘이 엮인 사람은 정말 좌파 성향이 좀 강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박시환 전 대법관도 우리법 연구회 초대 회장이었습니다. 초대 회장. 문재인 때 대법관으로 또 활동을 했었죠.
아무튼 우리법 연구회랑 문재인 때 완전히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진보적인 법 해석 이런 걸 정말 많이 했고, 이정열 헌법재판소 소장인데요. 전 헌법재판소 소장. 이정열 전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 소장, 이 두 명인데 이 사람도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예요. 공수처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진보적인 판단을 많이 내렸고, 문재인 때 7대 헌법재판 소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정열 전 판사도 굵직한 인물인데 촛불 집회 관련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내려서 화제가 된 판사죠. 그리고 2023년 11월에 김혜경, 이재명의 와이프 김혜경을 고발한 사람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법 이처럼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의 인물이 대체적으로 좀 좌파스럽고,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법 해석을 좀 진보적으로 하고, 소수자의 권익을 굉장히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법 해석에 좀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은 진보고 좌파고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 성향에서, 그리고 판결하는 성향에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인물들이 지금 법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성격이 사실은 굉장히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있는 거죠. 과거부터 해서 좀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모여서 만든 일종의, 자기들 말로는 연구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그 특성상 당연히 이러한 논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판결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에 있어서 4명이 인용을 했어요. 정정미, 문형배, 그리고 이미선, 정계선, 이 4명이 인용을 했는데, 아니 도대체 하루 이틀 일하고 탄핵된 방통위원장을 인용을 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궁금하고요. 이렇게 되면 사법부가 지금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권력이 3개로 나눠져야 되는데, 지금 사법부와 민주당, 그 다수당이 하나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고, 이거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성향을 이렇게 분류하고, 얘는 무슨 성향이고 얘는 무슨 성향이고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 현실 자체가 지금 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당연히 믿고,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관 중에 하나인데, 그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만, 우리법 연구회라는 이 모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정 이념을 가진 판사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이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판사의 정치적인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어떤 추측이 아니라 지금에서는 거의 팩트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요. 참 이상한 건 뭐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우리법 연구회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문재인 때는 아주 좋은 집단이다, 판사들이 아주 법 해석을 잘 하려고 하고 이렇게 만든 연구 모임이고 좋은 집단이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제가 말한 걸 들어보시고 지금 윤 대통령에 있었던 어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여러분 그렇다고 보이세요? 이재명 1심 유증교사 무죄 나왔는데 뭐 그렇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법 연구회에 얘네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얘네 모여서 뭘 하는지 그 활동 내역이 충분히 지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의혹이 더 중폭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됩니다. 특히 2009년 이후로 회원의 구성이 좀 굉장히 비밀스럽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외부의 감시도 피하고 있고, 이러면 좀 특정 세력의 영향력이 좀 행사되고 있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비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법개혁의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여기는 핵심적인 논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지금 완전히 그 사법부 내 사조직입니다. 옛날에 그 군대에서 그 하나회라는 걸 만들어서 좌파들이 그렇게 아직까지도 공격을 하는 게 그 하나회인데,
정작 자기들은 지금 사법부 안에서 우리법연구회라는 것을 만들고 이런 사조직이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좀 충격을 받고 좀 점점 더 깨어나야 됩니다. 계몽이 좀 더 돼야 됩니다. 판사는 원래 굉장히 외로운 직업이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판사 한 명 한 명이 다 독립적인 사법기관이고요. 판사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어울리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청탁이나 뭐 압력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좌파적인 성향을 지닌 법관들끼리 어울리는 사조직이 있다면, 그리고 주요 재판이 그들 사이에서만 이렇게 배당이 되고 있다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정희 대법관이 있죠. 그 불법 파업 손해배상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4명이 20억 원을 배상해라 이런 원심이 있었습니다. 금속노조 아시죠? 아주 민노총 중에 민노총, 강성 민노총인데 이 조합원 4명이 20억 원을 배상해라라는 원심이 있었는데 이걸 깨고 조합원 손을 들어줬어요. 파업에 참여한 정도가 각각 다르니까 배상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논리로 이걸 깨버렸는데 이 판결대로 하면 여러분 기업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 받기가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민주당이 뭐 노랑봉투법 이런 거를 했는데 그걸 통과시킬 이유조차도 없는 거죠. 이 정도면. 2020년 경기도지사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도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이끌어낸데도 바로 대법원장 김명수, 노정희 이 우리법 연구의 법관이 무죄 의견을 낸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더 황당한 점이 뭔지 아세요? 당시 이재명 변호를 맡은 LKB가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광범이 만든 로펌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김경수 이런 사람들 문재인 때 정권 실세들의 변호를 여기서 다 독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여러분 노정희는 선관위원장으로 또 뽑혔습니다. 선관위원장. 저는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사법카르텔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관위원장을 왜 대법관이 합니까? 이거 정말 잘못된 거고 사실 중립적일 줄 알고 이런 규제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그런 일의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 심지어 거기서 또 우리법 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담합하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중립성을 지켜야 될 우리법 연구회가 아니고 이 판사들이 선관위원장까지 겸직을 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당연히 비판이 지금 선관위로 가는데 본인들을 수사하겠습니까? 선관위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선관위원장이 본인인데 그 판결을 하는 사람도 본인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 제도가 왜 생긴 건지 이거 정말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광범이라는 사람은 결국 탈락하긴 했지만 공수처장 후보로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아주 물망에 올랐어요.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 우리법 연구회는 단순히 법을 연구하는 조직이라고 여러분 혹시 보시는 분 없으시죠? 그거 정말 순진하신 분입니다. 네,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지 않거나 내란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지금 윤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재판 관할 기관이 서울중앙지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거기가 아니라 서울 서부지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의 주소를 고려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둘러는 되지만, 사실 그 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인 이순형이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여러분들. 공수처의 기대대로 이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해줬고 지금 서비스까지 넣어줬는데 그게 뭐냐면 책임자의 승인 없이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는 이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이것도 예외로 해줬어요. 그래서 압수수색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아주 정말 이 공수처의 편을 완전히 다 들어준 겁니다. 1차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또다시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청구를 하죠. 여기서 공수처에 완전 진짜 영장 쇼핑하냐 너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중앙지법에서 발부한다면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윤 대통령은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앙지법을 선택할 만도 한데 공수처는 이번에도 서부지법에 했다는 겁니다.
서부지법의 또 다른 판사는 공수처의 요구에 아주 또 성실히 응해서 또 발부를 해줬죠. 네,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민주당이 또 추천을 했는데요. 역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었습니다. 정개선 그리고 마은혁 판사. 심지어 마은혁은 서부지법에 근무 중이었고 정개선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서부지법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서울만 해도 5개가 있어요. 중앙지법, 동부지법, 서부지법, 남부지법, 북부지법 이렇게 있는데 유독 서부지법만 이렇게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렇게 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이상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회라는 게 이제 군사 조직 내에서 군대 내에서 이루어진 건데 사실 뭐 군대만큼 중요한 게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직에서 사조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괜찮은 걸까요? 지금 윤 대통령의 재판의 반 정도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그 재판관들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 자체는 너무나 지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단도 잘 안 나와 있는 것도 문제고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걸. 2010년에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2010년. 법원 내 이른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 연구회가 25일 회원 전체 명단을 공개했다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에 오재성 부장 판사 있었고, 문형배 나오죠? 문형배 부장 판사. 지금 60명의 회원 명단을 실명으로 소속 법원과 함께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왜 공개했냐면 우리법 연구회가 이때도 오해를 받고 있었는데 오해를 풀기 위해 회원 명단을 공개했대요. 그럼 지금은 오해 생기는데 왜 2009년, 2010년 이후로는 공개를 안 하나요?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이상하죠? 지금 보시면 문형배라는 사람은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법 연구회 회장이고요.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밑으로 내려서 그 우리법 연구회 회원 정체 명단을 보시면 여기 마은혁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쯤에 서울가정법원 당시에 마은혁이라는 사람 이번에 민주당에서 정개선이랑 같이 추천을 했죠. 여러분 여기 판사들의 이름이 있는데 지금 얼마나 바뀌었을지 당연히 더 줄어들진 않았을 겁니다. 이 밑에서 좀 보시면 여기 정개선도 보이시죠? 정개선. 이번에 민주당의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사법부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사법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실망하고 여러분 지금 국민들 많이 개몽됐습니다. 많이 개몽됐는데 아직 더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개몽이 됐는데 한 발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법부에 대해서까지 개몽이 돼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어요? 특히 우파 시민들은 더 못 믿죠. 지금 여기 이순형 서울중앙지법 여기도 있죠. 판사 준 사람. 네, 잘 보시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우덜법 연구에 문제 정말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4명이나 탄핵돼야 된다라고 의견을 낼 수가 있는지 도대체 하루 이틀 일한 사람이 어떤 탄핵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반대하신 4분 정형식 재판관님, 김복형 재판관님, 그리고 김형두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이 4분 앞으로도 양심에 따라서 좀 제대로 판사 판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기각을 했다고 다음에 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요즘에 그런 게 정말 떠올라요. AI 판사 도입해야 된다 예전부터 말 있었는데 요즘에 진짜 더 절실히 생각이 납니다. AI 판사 감정 빼고 하자고요. 왜 못합니까? 감정 빼고 하자고요. 사실 판사에게 가장 있으면 안 되는 게 정치적인 이념이랑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빼고 AI가 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AI가 선관위원장도 하면
굉장히 중립적이겠네요. 네, 수개표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법 연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것도 겉핥기식입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비밀스러운 조직이고, 이거를 파헤치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일단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 제가 요약을 해드렸으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 예,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거 좀 파헤치는 거 좀 잘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외신에도 제보하고, 그러니까 후원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제가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